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 오늘 0.9%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뭐 보합권에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장중에 한 7%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7일 날, 금요일 날이죠. 5%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해서 22평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할로자임이 예비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내용,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엠다제 할로자임 거죠. 그리고 ALT 비포의 차이를 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왜 이게 특허 관련된 내용, 머크에서 지금 걸어둔 특허 무효 소송 있죠. 이런 부분들이 왜 합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물론 이 내용이 우리가 이게 합당하다 그래서 뭐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충분히 다툴 요지가 있다. 그쵸? 근데 이 다투는 과정에서 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충격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지금 시가총액이 20조예요. 그리고 머크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키트루다의 특허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머크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계약을 했을까? 그리고 알테오젠이 그동안 기술 수출을 성공했었던 규모 자체가 2020년도에만 4조 7천억 원급여, 그리고 머크와의 계약권까지 따지면 7조 이상의 막대한 기술 수출, 그리고 머크하고의 계약권은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키트루다 판매량에 대한 거예요. 근데 머크는 빅파마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손에 꼽는 제약사예요. 자, 근데 이걸 보자고요. 이런 빅파마에서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키트루다예요. 이런 것에 대한 목적이 특허 연장이었단 말이죠. 그쵸? 혼자 해먹기 위해서. 근데 이걸 알테오젠하고 계약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들에 대한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머크의 CEO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 보세요. 특허 회피로 6조 잭팟 터트린 알테오젠. 자, 특허 전략을 세웠더니 수출길이 열리더라. 수백 건의 특허 장벽 비껴간 바이오 기업. 특허청 IP R&D 전략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조금 아셔야 되는데, 머크가 할로자임의 엠다제죠. 저격한 이유는 하나예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자, 그러면 광범위한 이유가 뭘까요? 할로자임의 엠다제 같은 경우에도 히알루로니다제 효소를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잘못된 이유는 특허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경쟁사에서 다른 무언가를 만들더라도 잠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독점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커가는 것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최근에 하락을 했었던 부분, 그쵸? 알테오젠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부분,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시작해갖고 금요일 날까지 하락폭이 좀 나왔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특허 무효 소송 관련돼서, 그리고 뭐 할로자임에서 예비 답변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하락한 이유는 시장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가를 목전에 두고 등락 구간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 현재 미증시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나스닥 선물 지수가 1%대 하락 구간에 있어요. 자, 제가 실제 내용 보면 마이너스 1.28% 정도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가 공약 사항을 일단 관세로 다 때려잡겠다. 이런 내용에서 지금 취임 한 달째 계속해서 각국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GDP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예상 GDP가 마이너스 2.3%까지 낮아지는 부분. 야, 이러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미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 장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미증시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가 대비해서 저가 폭, 그냥 정확하게 찍어서 보여드리면
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거의 한 13% 이상 고가 대비 저가 폭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뭘까요? 야,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나스닥 기업들의 실적은 어때? 이걸 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제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이 좋아지면 주식 시장에서의 시세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달라요.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딱 반으로 나눠서요. 딱 나눠서 1차 상승, 2차 상승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1차 상승은 미국도 나오고 한국도 나와요. 근데 2차 상승은요. 한국에서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미국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쵸?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고객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판매는 여기 빅테크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 가격 결정권도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갑질을 하고 있냐면 거의 싫으면 말던가 요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요인이라면 그동안 나스닥의 움직임이 이렇게까지 장기간 상승세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술력 자체가 미국에 다 몰려 있어요. 단지 한국도 그렇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만은 생산 쪽에서의 너무 압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 빅테크들의 갑의 위치를 조금 하고 있는 건데 결정적으로 마진을 높이는 능력 자체가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2차 상승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간 만큼 마진폭이 늘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영업 이익률을 보면 70%가 넘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강 물을 떠다가 정수해서 팔아도 유통비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죠? 누가 사준다고 했을 때 70%안 남겠다.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알테오젠이 떨어지는 이유가 할로자임과의 이런 분쟁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머크에서 특허 무효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패소할 것 이런저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요. 할로자임의 특허가 광범위하다는 점, 그리고 하나의 특정 효소가 아닌 광범위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고 알테오젠이 이 내용은 피해간 겁니다. 이 두 개 다 SC 제형 플랫폼이 맞아요. 근데 주요 차이점은 효소의 출처와 특허 회피 전략에 있습니다. 엠다즈 같은 경우에는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해서 광범위한 특허를 확보해 놓은 거고요. ALT-B4,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특허 침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인간 유래의 변형 히알루로니다제 효소를 사용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효소 자체가 알테오젠에서 만든 효소입니다. 근데 할로자임에서 혹시라도 걸 것을 대비해서 머크가 먼저 치고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기서 나오는 22평 이탈하고 이런 부분들 있죠. 그냥 무시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형인우 대표 있죠. 형인우 대표는 알테오젠을 1조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자 지분을 보더라도 어때요? 2대 주주 5.01%. 이게 마지막에 나온 게 11월 21일 날 매수를 잡아놨어요. 근데 11월 21일 전에 8월 달에는 매도했다가 다시 산 겁니다. 11월 21일이 언제입니까? 목요일 날 급락하는 날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랑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죠. 이때 형인우 대표가 매도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매도했거든요.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도 경기 침체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된 결과예요. 경기 침체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나스닥의 하락 구간에 있고 한국 시장도 최근에 보면 약간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바닥이 잡히고 나서 조정을 받아야 됐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조정을 줄 필요는 없었지만 트럼프가 의도한 부분이 있다. 이거 제가 주말에도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일부러 경기 침체 비슷하게 만들어 간다?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적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임기 초반인데 그냥 미국을 경기 침체로 빠뜨려버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자체 말이 안 되죠. 트럼프 사업가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빠지느냐, 그건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실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어때요? 영업이익률, 그쵸? 4분기에 대한 이익률까지도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AI 시대가 오면서 60%, 70%대까지 치고 달렸어요. 이게 순이익 기준에서 가면 70%가 넘어갑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강 물을 떠다가 팔아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겠죠. 뭐 뜨는 비용, 정수하는 비용, 유통하는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하면 70%안 남을 것 같아요. 누가 사준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지금 미증시의 움직임은 하락 쪽으로 약간 조금 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건 트럼프가 의도한 부분이 있고, 이건 미국의 부채를 장기채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주말에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 특허 관련된 내용은 약간의 노이즈가 있을 수 있지만 한 5월에서 6월 정도? 이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이 인식될 때까지 알테오젠의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고, 지금 사실상 작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이 정도의 조정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 그리고 우리가 매매하는 구조를 보면 무조건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딱 이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거라는 점, 그리고 특허 관련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실적 인식이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왜 그래요? 1차 상승은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상승, 즉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까지 온다면 그때부터는 뭐가 진행되냐면 기대했었던 숫자를 맞춰야 돼요. 기대했었던 실적 수치를 맞춰야 돼요. 이걸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10이 나올 거야. 근데 주가가 10, 11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으면, 실적이 10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주가 떨어집니다. 왜? 주가는 그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알테오젠의 실적 어때요? 적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매매 구간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저도 확인하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매매를 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나오는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타점, 즉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서야 되고요. 시장에 대한 판단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트럼프의 무언가 목적이 있다. 저는 그걸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일부러 경기 침체로 빠뜨리지 않을 거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부채를 장기채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장기 채권의 금리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이걸 실제 보여드리면 이 상황이에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오늘도 국채 금리가 1.6% 빠지면서 4.2450%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나스닥 선물에 대한 부분은 1.2%대 하락 구간이 나오고 있어. 만약에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가 1.5%까지 빠지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 제가 1개월치를 보면, 그쵸? 저가 딱 찍고 올라왔잖아요. 이게 왜 올라오기 시작했냐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 급하게 낮출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기준금리 4.5%를 버틸 만한 경기 체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성장주들이 시장이 안정되는 구간이 왔을 때는 가장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상승이 시작되면 45만 원을 넘어서 100만 원 이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시장을 판단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린 겁니다. 상식선에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3월 10일입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3월 10일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코스피는 보합권에 끝났고, 나스닥 선물은 급락세,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난 미증시 급반전을 한 이유 파월 코멘트 때문이다. 경기 침체 없다. 이렇게 그냥 딱 코멘트를 했어요. 끝이에요. 금리 천천히 내려도 상관없다. 4.5%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 경기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면 시장은 경기 침체를 인식해 급락했을 수도 있다. 만약에 급락했다면 오늘 알테오젠이 빠졌겠지만, 이런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스닥도 같이 빠졌고, 아까 전에 제가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여드렸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실적은 유지되는데 주가는 빠졌다. 그렇죠?
당연히 이 갭을 메울 수밖에 없다. 매수 구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증시의 고저차는 13%대, 15%가 넘어가고 20% 가까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정부 측에서 코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다리더라도 우리는 타점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한국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은 무조건입니다. 주도주만 매매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방산 여기까지다. 조선하고 방산은 이어지니까 4개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중에서 시장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간 타점, 종목을 얼마에 잡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도 같이 공유를 하는데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늘어날 수 있는지 그 실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DI가 있는데 DI 제가 24년도에 매매를 활발하게 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DI를 매매했을 때 하이닉스의 시세는 정말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이닉스가 100% 올라갈 때 DI는 5,000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그쵸? 6배 이상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죠. 하지만 하이닉스가 단단하게 받치고 있었을 때 이런 상승 구간에서 제가 언제 매매했습니까? 신고가 구간. 돌파하는 구간을 확인했을 때 돈이 들어왔을 때만 매매를 한 겁니다. 단기간에 수익 보는 폭은 어때요? 25%, 14%, 밑에 내려보면 26%대. 또 있어요. 22%, 18%대 계속해서 수익 구간, 신고가 구간에서 나오죠.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는 구간에 꾸준하게 매매를 한 결과, 그리고 1월과 2월 초까지 매매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 구간에 있다. 그리고 30%대, 그렇죠? 이렇게 폭발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돌파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조선방산 강하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확인했을 때 매매하고 57%대 수익 구간, 밑에 또 있죠. 45%, 36%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돌파한다는 건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고,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건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즉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그렇죠? 이랬을 때 한국 시장에서 주도주가 된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고,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조정 구간이 막바지에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알테오젠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ABL 바이오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어때요? ADC 쪽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 여전히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 결과 14.79%.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나오는 이유가 알테오젠이 버티고 있었을 때 매매하는 구간 자체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소통방에 오시면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무료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잡고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이론적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판단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저는 종목 장세 구간을 한화오션, 그쵸? 50%대 수익 구간, 그리고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두산에너빌리티까지 매수 구간을 잡아놓은 결과 큰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최근에 미증시가 어려운 구간에 있지만 트럼프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구간에서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확인하는 건 먼저 선행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의 알테오젠, 뭐 조선의 뭐 현대중공업,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한화오션 같은 종목군들 이렇게, 그쵸? 1월 달에 50%씩 이렇게 수익이 나죠. 이렇게 앞선 종목이 있었을 때 후발주가 붙는데 그 후발주를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강할 때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이에요. 그쵸? 매수한 결과 어때요?
단 며칠 만에 75% 수익 구간. 이렇게 3월 달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주도주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